안녕하십니까. 바이텍 시스템 윤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행사가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BI 컨퍼런스였던 시절부터 현재 데이터 컨퍼런스로 행사명이 바뀐 현재까지 저희 바이텍 시스템 꾸준히 이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바이텍 시스템으로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어떤 장면일까요? SF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생각이 나셨을 텐데 올해 개봉했던 듄 영화입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은 커다란 입을 가진 샌드웜이라고 하죠. 이제 모래벌레가 아라키스 행성을 침략한 하코넨 군단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볼 때 저 큰 입이 한참 챗 GPT의 물결이라고 생각을 했고 앞에 칼을 들고 있는 병사가 저로 느껴졌을 정도로 굉장히 몰입하고 그 다음에 공포를 느꼈던 순간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새롭게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 AI 빅데이터를 전공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저희가 배웠던 것들이 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까지 생각을 좀 했고, 교수님들도 우리 교육 과정을 대학원에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했습니다. 그 정도로 생성형 AI, 특히 GPT 물결이 우리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듀운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를 하실 텐데, 보시면 이제 버틀레리안 지하드라는 대반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계, 인공지능들이 역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까지, 인간이 이제 소모품처럼 되는 상황까지 가니까 인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생각하는 기계들을 모조리 없애죠. 근데 행성 간에 무역을 해야 먹고 사는 환경이고 워낙 원거리에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항해사라는 인력들을 키웁니다. 근데 이게 기계에 위존하던 거를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오류도 생기고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항해사들이 좀 더 예지력을 가질 수 있게끔 스파이스 멜란지라는 그것들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오늘 주제가 AI이기는 하지만 영화의 주된 키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파이스를 지배하는 자, 우주를 지배한다. 근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한번 바꿨습니다. 데이터를 지배하는 기업이 세계를 지배한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계속 두 세션을 통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AI 역시도 정확하고 품질이 높은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엉뚱한 답을 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가 AI의 품질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주제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AI 타임라인, 그다음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원스톱 솔루션 프로바이더, 그다음에 저희가 고객사에 적용을 했던 유스 케이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벤트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저희 회사 소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타임라인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1950년에 앨런 튜링이 처음으로 이제 기계가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인공지능 연구의 초석을 다졌죠. 그리고 56년도에 존 메카시가 이제 학회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언어를 처음 쓰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한 두 번 정도의 암흑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제 74년에 한번 AI 암흑기가 오고, 그 다음에 2차로 87년에 암흑기가 오는데요. 이 암흑기는 이제 두 번째 암흑기, 그러니까 87년의 암흑기는 다층 신경망으로 저희가
머신러닝이든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그 300개 이상의 인공지능에 그 투자했던 회사들이 그 모두 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1990년이 되면서 인터넷이 보급되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1년 이후에는 이제 저기 보시는 이제 왓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애플의 시리 같은 서비스들이 저희 실생활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이론이 오래전에 나왔지만 컴퓨팅 파워 그다음에 성능 좋은 알고리즘들이 이제 뒷받침돼서 현실로 가능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 화면을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뭐 워낙 선풍적으로 그 홍보도 됐고 많이 사용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오픈 AI 4.0 옴니가 이제 발표되면서 다른 경쟁사들도 많이 그 치열하게 더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 3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핵심 역량이 이겁니다. 생체를 구성하는 수만 개의 영향을 수백만 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사실은 사람이 계산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AI를 이용해서 이 소형 분자들을 3D 구조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핵심 기술인데요. 이러다 보면 AI가 나 자신보다 내 영혼, 그다음에 육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오늘의 핵심 주제인 그 원스톱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BI 매트릭스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뭐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저희 회사는 사실은 이제 그 자체 기술력 연구소는 있지만 외산 솔루션들을 조합해서 사실 고객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스톱 솔루션 프로바이더는 이렇게 검증된 솔루션들 오늘은 이제 세 가지 꼭지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완전 100% 클라우드 향의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리 플랫폼인 인포메티카 IDMC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 태블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그 저희가 이런 서비스들을 그냥 단순히 딜리버리하는 것이 아니고 잘 쓸 수 있게끔 그 기술 서비스 그다음에 교육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인 그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인 그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이 된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지만 100% 클라우드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정형, 반정형,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모두를 그 통합 저장 관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클라우드 플랫폼인 AWS, 뭐 애저, GCP 등 모든 환경들에서 그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환경에 분산이 돼 있을 수 있는데 같은 경험으로 같은 그 유저 인터페이스로 일관성 되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포메티카라는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사용자 개입 없이 100% 데이터 연산 작업 및 병렬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내에서. 그리고 최대 95%까지 압축을 함으로써 스토리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뭐 DB에서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스케일 어크로스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스케일 어크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업무, 그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는 그 역할에 따라서 데이터 마트나 도메인, 클러스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은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클러스터고 어떤 거는 조금 덜 소모하는 이런 체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클러스터가 별도로 구성이 되더라도 예전의 관점을 보시면 각각 데이터셋을 따로 만듭니다. 근데
그 스노우플레이크는 그 용도에 맞게끔 그 클러스터 구성이 되더라도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는 공통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좀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스토리지 공간이 아까 압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런 그 스케일 어크로스 같은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절약할 수 있게끔 중복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스노우플레이크도 AI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스노우플레이크를 더 강화시켜 주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리셨겠지만 네이버 같이 큰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그 코스트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되죠.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I ML이나 LLM 생태계를 구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거죠. GPU, 그다음에 거기 구축할 수 있는 엔지니어,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전문가들을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되죠. 반면 그 스노우플레이크와 같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플랫폼들은 몇 초 만에 LLM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구축된 인프라 내에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운영, 유지 보수를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많은 시간과 비용, 리소스가 투자되죠. 근데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앱 개발 툴을 사용해서 몇 분 만에 AI 앱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지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하면 데이터 유출이라든가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실 텐데 당연히 외부에 할 때 API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근데 스노우플레이크는 그 보안이 보장된 단일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게끔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젠 AI LLM 관련된 기능들인데요. 그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스트림릿, 그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도 코파일럿하고 AI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 이제 플랫폼 내에 내재되어 있는 그 AI 엔진이 이제 코텍스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LLM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GB이기 때문에 자연어를 SQL로 변환하는 이제 코파일럿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감정 분석이라든가 번역, 요약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함수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롬프터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가공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당연히. 두 번째는 LLM 기반으로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트림릿도 지원하지만 그 이 안에 통합 플랫폼이 있습니다. 스노우파크 컨테이너 서비스라 그래서 그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트레이닝을 시키고 파인 튜닝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 저장, 모델링,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배포까지 가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LLM 펑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보시면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서머라이즈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대화들, 특히 콜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들이 많이 오가는데 음성 데이터로 그것들을 이제 요약을 몇 문장으로 요약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센티멘트라 그래서 이제 고객의 긍부정 뭐 이런 판단에 대해서 이제 숫자 값으로 반환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익스트랙 앤서라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추출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트랜슬레이트 있죠. 여러 가지 언어들을 변환해 주고 번역해 주는 이런 것들이 그 LLM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도큐멘트 AI라는 기능이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말씀드렸고, 예, 도큐멘트 AI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문서, 대량의 문서를 읽어서 그 데이터화하는 작업들을 여기서 진행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그 PDF나 워드, 텍스트, 스크린샷 같은 것들을 모두 다 가져와서 데이터화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이런 환경들이 그 안에 도큐멘트 AI라는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니버셜 서치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내에서 앱을 검색하게 해주는 건데요. 스노우플레이크 내에서 그 개발된 앱 혹은 각 개발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만들어낸 이제 데이터 셋들을
손쉽게 검색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사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샘플로 만들었던 사례인데요. 보시면 이제 도큐멘트 AI하고 유니버설 서치라는 두 가지 기능을 조합해서 기능을 구현을 해본 사례입니다.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용 정보 같이 이제 외부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그 도큐멘트 AI가 내부 정보를, 그다음에 유니버설 서치가 외부 정보를 조합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만든 사례입니다. 이게 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뭐 널리지 베이스든가 아니면 지식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 주제에 대한 거를 모아서 뭐 뽑아야 되는 일이 있을 때도 이런 기능들을 쓰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코파일럿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자연어로 SQL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 당연히 이걸 SQL, LLM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은 이제 별도 설정 없이 질의 답변을 하면서 저것들을 나의 목적에 맞게끔 SQL을 최적화해서 나의 그 SQL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 스노우플레이크 코텍스트라는 AI 엔진, 그 다음에 텍스트 투 SQL 함수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게끔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요즘 그 AI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RAG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건데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할루시네이션, 환각 증상 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사실 보완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 검색과 생성 단계를 결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반적인 RAG 방법을 스노우플레이크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질문이 들어오면 이제 그 스노우플레이크 코텍스트라는 AI 엔진이 이거를 임베딩을 하고 그 관련 데이터를 검색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청크 단위로 나눠서 벡터 DB에 저장을 하고 또 조회할 때도 이 청크 단위로 나뉜 것들을 하고 비교해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그 고객이 원하는, 그다음에 더 정확한 답을 내놓는 그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스노우파크 그리고 스트림넷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이걸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분석 시각화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림넷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넷을 이미 오픈 소스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보시면 이제 다양한 차트,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공유하는 환경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100%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안에다 스트림넷을 지금 다 임베딩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쭉 얘기가 있는데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니어 제로 매니지먼트를 좀 실현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술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이 인포메티카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본 내용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라스베이거스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인포메티카 월드에 파트너적 자격으로 갔다 왔고 고객들을 좀 모시고 참석을 했었는데요. 역시 메인 주제는 이제 AI입니다. 그리고 GPT 이 두 가지가 이제 메인이었고요. 처음 얘기 드렸던 영화 듄의 이제 그 스파이스 멜란지처럼 데이터가 항상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키노트를 지금 주재하는 게 이제 아밋이라고 CEO께서 하셨는데 그 AI와 데이터를 조합해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메인 키노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내년에 요 밑에 일정이 있습니다. 5월에 하는데
그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참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설명하고자 하는 인포메티카의 IDMC라는 그 플랫폼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인포메티카하고 그 스노우플레이크는 매우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술을 상호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인포메티카 IDMC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데이터 카탈로그, 품질, 기준 정보 등 다양한 기능들을 그 하나의 단일 플랫폼에서 제공을 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와 그 인포메티카를 같이 사용했을 때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필요로 하는데 공급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한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든가 여러 복잡한 데이터 컬렉트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에 인포메티카는 코딩이나 뭐 전문 기술 없이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적재, 그다음에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인포메티카는 다양한 전용 커넥터를 제공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뭐 오라클이나 MS SQL 같은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제공을 하고, 그 세일즈포스라든가 SAP 하나, 워크데이, 태블로 같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정보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CDC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체인지드 데이터 캡처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추출해서 스노우플레이크 등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다가 그 바로 적재해주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관리에 소모되는 자원을 줄이고 데이터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그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약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 드린 기능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체 저희가 제공하는 인포메티카의 인텔리전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클라우드의 구성입니다. 기존에 이런 기능들이 사실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 온프렘 제품에도 ETL 기능이라든가 데이터 품질, 그다음에 데이터 카탈로그, 거버넌스, 기준 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 각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고객이 필요로 할 때 별도의 그 하드웨어 구성을 해야 되고, 뭐 셋업 및 설치를 해야 되고 최적화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그 인포메티카 IDMC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솔루션들을 클라우드 환경에 통합을 하고 그 고객들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고객 중심의 플랫폼으로 그 완전히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저 클레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AI 엔진입니다. 인포메티카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래서 저기 뭐 작년 올해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 한 5, 6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개발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레어 AI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어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리셨겠지만 그 클레어 코파일럿 GPT 그 용어만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건데요. 클레어 코파일럿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IDMC의 각 모듈들, 그러니까 ETL 기능을 하는 거, 데이터 품질, 거버넌스, 기준 정보 등등의 원래 있던 기능들을 통합해서 그 메타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보시면. 그리고 클레어 GPT는 말 그대로 챗 GPT처럼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 내가 필요한 매핑을 그려주고 품질을 측정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그 사용자하고 인터페이스 해주는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잠깐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코파일럿 기능입니다. 보시면 그 자동으로 그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보시면 자동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데이터 커넥하고 그다음에 가져오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퀄러티라고 해서 데이터 품질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토메이트라고 다 붙어 있긴 한데요. 보시면 데이터 품질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데이터 품질을 측정할 때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품질 규칙을 정합니다.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자릿수가 제대로 됐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이 클레어라고 하는 코파일럿 기능을 이용하면 전체 메타데이터 컬럼의 속성, 뭐 필드의 속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와 컬럼명 등등을 조합해서 자동으로 품질 규칙을 생성을 해줘서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토메이트된 기능을 사실 클레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마스터 데이터 쪽에 보시면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해주고 중복을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골든 레코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데이터 카탈로깅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류하고 라벨링해주고 그다음에 데이터셋 연결하는 작업들을 여기서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보안 강화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것들을 이쪽을 통해서 이제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디자인 타임 오토메이션, 런 타임 오퍼레이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 세 가지 그 타스크에 클레어 코파일럿 그다음에 그 GPT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장표를 보시면 이제 이쪽이 좀 가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자인 그다음에 실행 이거를 실제로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디자인 단계에서는 개발자의 생산성을 28% 이상 향상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런타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65% 정도의 비용 절감을 저희가 이제 클레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단계에서는 자동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성능을 80% 이상 가속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레어 GPT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레어 GPT 앞에서 이제 뭐 영상도 많이 보셨고 한데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미 템플릿으로 질의를 했던 것들이 저 왼쪽 화면을 보시면 그 비즈니스 유저 그다음에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새로 질문을 생성할 수도 있지만 그 자주 쓰는 질문 혹은 비슷한 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미 했던 것들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 이런 기능들을 쭉 실행을 해주는데요. 보시면 단순하게 데이터를 뽑아오고 이런 작업만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여기 ETL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 추출하고 할 때 매핑이라고 하는 걸 그립니다. 소스를 연결하고 중간에 트랜스포메이션 해주고 로드 해주는 작업들을 해주는데요. 그런 ETL을 그려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품질 규칙을 만드는 거, 그걸 적용하는 거, 실행하는 스케줄을 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연어로 그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이게 기존에는 그 저희 제품을 일일이 교육을 받으셔서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다 하셨던 역할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역할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GPT가 도입되면서 훨씬 쉽게 그 이런 기술들이 없는 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텍스트를 읽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 IDMC 플랫폼과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인터페이스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GPT를 통해서 이제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냐인데요. 보시면 토탈리 17주가 걸렸던 게 클레어라고 하는 인공지능 AI를 쓰게 되면 5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극단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이 저기 보시면 이제 Find and Understand Dataset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찾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좀 나긴 하는데 저 부분이 극단적으로 5주에서 0.5 그러니까 뭐 2에서 3일 정도로 줄기 때문에 거의 90%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세이브해 줍니다. 더 많은 영상은 그 요즘은 유튜브를 다 보시기 때문에 유튜브에다가 이제 클레어 GPT 혹은 인포메티카 클레어 GPT를 치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 태블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태블로 컨퍼런스도 4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과 같이 갔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I입니다. 요즘은 다 AI예요. 예. 그리고 여기도 물론 데이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태블로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 태블로 컨퍼런스 2024를 치시면 키노트를 포함해서 200개 이상의 세션에 대한 그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는 유스 케이스인데 인포메티카와 태블로를 연결한 사례입니다. 그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블로가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인포메티카가 도와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그 어디서 데이터를 찾아야 되나, 그 다음에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는 믿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계속 잘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 같은 위험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마스킹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이제 쭉 하는 건데요. 결론은 앞서 설명드린 인포메티카의 기능들이 저런 것들을 보완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블로의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이걸 아마 태블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크게 일반적인 기능은 데이터 추출부터 시작을 하죠. 그 데이터 프랩을 이용해서 원천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태블로 데스크탑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대시보드나 분석 화면들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공유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아인슈타인 로고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AI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엔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블로가 제공하는 AI 엔진, 지금은 그 베타 버전, 그 다음에 실제 릴리즈된 거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태블로 AI는 태블로 펄스라고 부릅니다. PULSE라고 해서 펄스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AI 엔진,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들 걱정하시는 게 데이터 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정책들인데, 실제로 태블로는 아인슈타인 트러스트 레이어라는 걸 두고 있어요. 저 가운데 보시면. 그래서 위에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쪽,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혹은 디플로이먼트 되는 이 대상들 사이에 그 AI ML 엔진을 거치기 전에 아인슈타인 트러스트 레이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안심하고 쓰실 수 있게끔 프라이버시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쓸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사실 여기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태블로 홈페이지 가시면 태블로 펄스를 지금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얼로.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코파일럿은 베타로 지금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해 보시면 훨씬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태블로 AI, 그 태블로 펄스에 대한 건데요. 보시면 그 사용자 중심의 개인화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요. 펄스에서.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다음에 더 필요한 데이터는 없는지 개인화돼서 제공해 주는 이제 컨텍스추얼, 그다음에 스마트라고 해서 그 AI를 사용해서 인사이트를 식별하고 이를 명확히 해 주는 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이런 차트나 그래프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때 다 손으로 그렸거든요. 지금 그 태블로 펄스를 이용하시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제공을 해줍니다. 내 목적에 맞게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파일럿입니다. 그 반복적으로 지금 각 솔루션마다 코파일럿 기능과 그 다음에 AI 기능 혹은 GPT 기능이 다 이제 약간 혼재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 생성형 AI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인슈타인 코파일럿 4 태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블로가 아시다시피 이제 세일즈포스에 인수가 됐습니다. 저 아인슈타인이라는 플랫폼, 코파일럿 플랫폼은 태블로만 쓰진 않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 세일즈포스의 CRM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CRM에서 분석된 고객 타겟 고객들에 대해서 뭐 태블로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궁극적으로 크게 이제 통합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인슈타인 코파일럿 중에도 이제 아인슈타인 트러스트 레이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오디팅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컴퍼니 데이터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 중간에 저희가 그 안전을 보장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자료가 아마 이제 다시 발표 자료 배포될 건데 그 자료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블러 뉴 피처가 요번에 이제 태블러 컨퍼런스 2024에서 발표가 됐는데, 아까 얘기 드린 이제 코파일럿이라든가 뭐 그 태블러 AI, 그 펄스 같은 거 외에도 지금 보시면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 비주얼라이제이션,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 데브라고 해서 이런 기능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상반기 늦어도 3분기까지는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돼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기능 포함해서 굉장히 강화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이제 세 가지 솔루션을 사실은 그냥 쓰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바이텍에 대한 소개, 아까 얘기드린 타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전체 임직원 중에 75% 이상이 엔지니어로 구성된 기술 전문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 설명드린 플랫폼들을 원활히 좀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세팅을 하거나 교육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우수한 인력들로 이런 기술 서비스 셋을 지금 마련을 해놓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그 인포메티카가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타스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린플럼이 피타스, 태블로 티타스, 그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도 작년에 이제 전문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서 얘기 드린 AI 여정 혹은 AI를 빼고라도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할 때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타스 서비스와 같이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가 없는 게 사실 이제 교육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행착오 없는 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제를 붙인 게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솔루션들을 사실 검토할 때 여러 벤더, 파트너들을 컨택을 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클라우드향, 그다음에 온프라미스향의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 그다음에 솔루션들을 저희 바이텍이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 원하시는 교육 과정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바이텍 연구소 랩스를 지난해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포커싱을 하는 거는 그 SLLM 기반 대응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 기반의 기반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AI를 계속 설명드렸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AI끼리도 통신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왜? 각 솔루션별로 데이터 준비하는 쪽 따로, 중간에 저장하는 것 따로, 시각화 따로, 이러다 보면 이제 또 그걸 정리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AI 솔루션 브릿지 개발하는 것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유스 케이스 설명을 드릴 텐데, 그 A 면세점입니다. 여기는 기존에 오라클 DB로 구축이 돼 있었는데 그 클라우드향으로 좀 가보자라는 얘기가 있으셔서 그 검토를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IDMC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향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AWS로 레드시프트와 S3로 이제 DW 전환하셨고, 검토 요소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작용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의 온프레미스 양 같은 경우는 새로운 DB가 나오면 커넥티비티 연구 개발해서 붙이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게 타임이 굉장히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IDMC는 바로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커넥터를 무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온프렘과 클라우드 전환하는 과정, 그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저희 인포메티카 IDMC가 그걸 만족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네페스입니다. 네페스는 저희가 그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리고 같이 협업을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그 2018년도에 사실은 태블로 도입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 인포메티카 IDMC, 그 다음에 지난해 이제 스노우플레이크하고 AWS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쭉 가고 계신데요.
그 올해 추가적으로 할 거는 사용자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카달록 서비스를 좀 추가해보자라고 해서 IDMC 내에 있는 카달록 서비스를 조만간 추가하실 예정입니다. 그 네페스에서 어떤 용도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가 왼쪽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공정 일드 분석, 장비 가동률, 생산량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센서 데이터 저장 등 다양한 업무에 저희 그 분석 플랫폼을 쓰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향으로 가자라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계셨는데 그게 하나씩 실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제시했고 그 스노우플레이크, 인포메티카, 태블로 등으로 이제 현실화시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온 것들을 각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환경을 이제 집단지성 플랫폼이라고 해서 태블로, 그다음에 머신러닝 솔루션들을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각 개인들이 AI를 끼고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비서, AI 비서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네페스 AI 캠퍼스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요건 행사 안내인데 보시면 그 각 벤더별로 이렇게 이제 행사들이 진행 예정이고 유인물에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 소개인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저기 판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솔루션들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온프렘, 그다음에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클라우드 향의 최신 플랫폼들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정 AI 그다음에 데이터 여정에 저희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